자,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또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지 이분과 함께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뭐 사망자 미국 내에서는 꽤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뭐 7만 7천 명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신 기대감은 좀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 좀 씻어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최근에 그 백신과 뭐 치료제 개발이 이슈화되는 것이 많아서 사실 이런 질문이 가장 요즘 많이 핫한 질문이라 보고 있는데, 근데 저는 항상 대답은 똑같이 합니다. 아직까지 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실히 제거된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조차도 아직까지도 언제 나올지는 정확히 이제 모릅니다. 대신 그렇지만 뭐 좀 더 이제 좀 높으신 분들, 뭐 파우치 소장이 이런 분들이 뭐 지금 여름 하반기 끝자락이나 가을 초쯤에 뭐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분들도 결국 어느 특정한 시기를 꼭 집어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좀 빨라지는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종식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논의하기가 좀 시기상조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어차피 코로나19가 종식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경제가 이제 회복되면서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그런 시장의 그런 경제 지표들이 사실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이런 게 좀 혼재되고 있어서 사실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매매 전략을 짜야 될지는 아직은 좀 보기 어렵다. 뭐 예를 들어서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그 7월 소비자 지수가 발표됐는데 기대치보다 좀 하회했습니다. 근데 그 전날 목요일날 발표된 6월 소매 판매는 오히려 또 양호했고, 또 크게 보면 이제 중국에서도 2분기 GDP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는데, 근데 여기에 함께 그 소매 판매 증가율이 6월 달에 기대치 이하라 그래서 또 시장은 또 조정 양상을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실 뭐 3, 4, 5월 달에 경제 지표가 계속 안 좋을 때보다는 분명 긍정적 지표도 나오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도 염두에 좀 두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는 고민거리가 또 하나 생기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부의 그런 지금까지의 부양 정책이 중단될 가능성, 그다음에 통화 정책이 지금 유동성을 회수하는 쪽으로 또 바뀔 경우에는 시장에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사실 지난주에 중국 성장률이 딱 회복하니까 중국 정부의 부양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우려감이 나타났다는 점도 좀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 이슈가 간간히 이제 계속 나올 텐데, 그때마다 이제 시장은 코로나 이후의 어떤 그런 경제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날 수가 있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어서 가치주의 주가 반등이 일부 종목에 한해서는 꾸준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사실 정확하게 어느 면으로 지금 딱 정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그때그때 이제 흐름이 어느 쪽으로 좀 더 변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언택트 관련주들이 꽤 많이 올라왔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물론 앞으로 계속 언택트가 갈 것 같긴 해요. 뭐 뉴노멀이라고 하니까.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워낙 주가 급등하면 뭐 단기 조정 나오는 것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이 단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언택트가 살짝 지고 다시 경기 민감주가 뜨는 것인가? 이런 건 어떠세요? 저는 일단은 이분법적으로 지금 뭐 언택트 다 팔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사실 근데 언택트도 자세히 보시면 이미 좀 조정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아니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뭐 집중된다든지 이런 종목들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뭐 개별 종목도 그렇고 아니면 대장주에서도 좀 그런 식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정해서 매매를 이거 팔고 뭐 경기 민감 쪽으로 다 간다 이런 거보다는
현재가 지금 가독이 한 초입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에 가장 시발점 정도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서 일단 기존 성장주는 보유하면서 좀 더 추이를 지켜보시고 확실하게 정말로 아니다 싶을 때까지 좀 가지고 계시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매도를 결정하셨다면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반등이 나올 때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그 경기 민감주 요것은 일단 지금까지는 약간 좀 무관심을 좀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라면 추세를 좀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수급이 좀 개선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지금부터 조금씩 포트의 좀 비중을 조금 확대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업종별로 지금 최근 추세 전환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고 일단 판단되는 업종이 일단은 최근 들어서 매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화장품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좀 후보 업종으로 속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들 업종이 전부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뭐랄까 수급이 가지는 것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최근에 순매수하는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주 순매수를 바탕으로 경기 정상화 관련주 중에서 그나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했던 종목을 좀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 상위로 순으로 좀 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삼성중공업, 현대제철 이라는 점.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물론 업종에서 1등주도 있지만 업종의 1등주가 아닌 종목들도 이 중에는 분명히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그 업종 전반이 아니라 어떤 일부 특정 종목에 국한해서 지금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뭐 지금 당장 뭐 매수를 꼭 하셔라 이런 건 아니지만 추세를 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이게 좀 번외 질문이긴 한데 미국 시장에서 요즘에 이제 그 경기가 좋아지면 그럼 뭐가 좋아질 것 같아?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경기 좋아질 때 가장 좋아진 건 금융주다. 미국 내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가 산업재 소재. 왜냐면 어차피 공장 돌릴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해당되는 건 사실 금융주는 좀 그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외해야 될 것 같고 산업재 소재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거의 화학주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화학주 쪽은 어떨까요, 그러면?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화학주의 또 가장 큰 특징이 유가에 민감하고 또 중국 경제에 상당히 민감하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경제가 좀 정상적으로 먼저 돌아오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 중국이 유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지속적으로 뭐 지금 여기서 뭐 치고 나가기에는 미국과의 또 그런 관계, 불편한 관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화학주 같은 경우는 소재라든지 지금 아니면 2차 전지 쪽에 뭐 화학주들이 약간 좀 이렇게 접목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도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화학주 전반이 다 좋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 내에서 수급 개선되고 있는지 좀 더 뭐 지켜보신다면 그 중에서 옥석은 충분히 가려질 수 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저희가 경기가 회복되는 시그널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소재 쪽으로는 이미 지금 상승하는 뭐 예를 들어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반등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LG화학만 이쪽이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지금 스타트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찾아보시면 충분히 좋은 종목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시장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볼 텐데 개인의 매수세가 뭐 지지수의 하단을 좀 방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개인들 좀 더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그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요. 그거 왜 그러냐면 시중의 부동자금이 지금 뭐 제가 뉴스를 좀 찾아봤더니 7월 15일 기준으로 1,144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연초 대비로도 70조 원이 증가한 겁니다. 근데 가장 이렇게 증가한 원인의 그 하나가 저금리가 지금 지속되면서 정기예금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 그걸 다시 정기예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예금에 놓으면서 이제 어디로 투자할까 지금 약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건데 이렇게 투자처를 모색하는 가운데 부동산까지 지금 투자자금이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면서 증시로 지금 많이 유입이 됐는데 근데 그게 유입된 것이
그냥 뭐 엄청나게 유입된 건 아니고 그 시중 부동산 공정이 아주 일부 극소수가 지금 온 거라고 볼 수도 있으면서 아직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서도 좀 자금 여력이 충분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점을 본다면 사실 지금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지금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금은 좀 더 추가 유입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계량해서 뭐 얼마 더 산다 이런 것은 좀 어렵고 아마 지수가 좀 더 여기서 좀 더 하락한다면 매수세가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좋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재미있는 것은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수익률이 높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지수가 뭐 급등했을 때는 매도를 해서 좀 비중을 줄이고 네. 그다음에 오히려 하락했을 때 비중을 확대하는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트렌드라면 아직은 뭐 개인들이 그 지탱하는 그런 장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동학개미 운동 이제 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시기적으로 본다면 금리가 상승기로 진입해서 시장이 약간 부정적인 그런 요인들이 좀 나타났을 때 그리고 주식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가 오히려 좀 더 수익률이 높아질 때 뭐 이런 거고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좀 어떤 정부 정책으로 해서 좀 잘 안정화돼서 좀 더 좀 가격이 현재보다는 좀 안정화하겠다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버신 분들이 부동산으로 약간 관심을 가질 때가 동학개미 운동이 끝나는 시기가 아닐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주식시장이 엄청 올라서 수익률 확보 차원에서 비중을 줄일 때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동학개미 운동이 끝나지 않을까. 제가 바라는 거는 가장 제일 마지막 그런 케이스로 가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 다 벌고 차익 실현하게 됐을 때 끝나는 그런 시나리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더나가 이제 임상 결과도 많이 내놓고 이러다 보니까 폭등을 하면서 이 관련주에 대한 이 투자가 굉장히 좀 거세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개인들의 투자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거는 사실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테마주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의 모든 게 해당되는데 일단 모더나 관련주라든지 그런 치료제는 사실 그 미국이라든지 그 진짜 해당 기업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관계가 있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큰 시세가 난 이후에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난 다음에 하락한 종목은 사실 전고점을 돌파하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신규로 항상 좋은 종목들은 항상 나온다는 점도 염두에 두신다면 무리해서 꼭 사야 된다 이런 거는 없다라는 점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시세가 아주 뭐 엄청 뭐 10배 뭐 이렇게 난 게 아니라 한 2~3배 정도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는 종목이라면 중기 추세가 뭐 확실하게 살아있을 정도의 그런 상승세라면 저는 종목은 눌림목에서 진입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최근에 또 신용 잔고들이 많이 또 소진되고 또 지금 빚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최근 증권사에서도 신용 한도가 거의 다 꽉 찬 종목들이 많아서 사실 신용으로 매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용 매수하시는 고객분들이 오히려 전화해서 이거 신용으로 가능하냐? 그럼 저희도 잘 모른다. 일단 주문을 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현금으로 좀 매수를 하신다면 리스크를 조금 그나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금 매매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큰 시세가 난 이후에 급등세 보인 종목은 좀 피하고 시세가 적당히 난 종목은 추세가 살아있다면 눌림목 지름은 가능하지만 현금으로 매수해라는 것이 저의 그런 추천입니다. 알겠습니다. 뉴딜 테마주는 어떠세요? 뉴딜 테마주는 지금 좀 진입해도 될까요? 사실 지금 풍부한 유동성이 살아있는 그런 시장에서 지금 사실 매매 대상이 조금 압축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언택트 관련들이 약간 좀 조정 양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 뉴딜 테마라는 또 새로운 신선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로벌 경제 지표 개선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의존해서
투자하는 것이 글로벌하게 좀 전 유행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사실 빠지게 된다면 경제에 대한 그런 부양책이 더 강해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가장 중요한 재료가 정부 뭐 그런 부양 정책이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시장의 그런 종목들의 그런 뭐 어떤 트렌드가 사실 5월까지는 전부 다 반등했는데 6월부터 한 7월 뭐 초순까지는 상당히 그 테마주 위주로 빠른 순환매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현상이 약간 좀 변하는 것이 지난주부터 좀 발견되고 있는데 그 6월 이전에 잘 가던 종목이 6월부터 7월 초순까지 좀 쉬었던 종목들이 다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테마주 순환 장세는 맞는데 좀 더 약간 시장의 그 성향은 좀 바뀌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 테마주라고 해서 뭐 전략적으로 버리는 단계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특히 뉴딜 테마주는 뭐 아직까지는 좀 매매가 가능한 그런 테마군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언젠가는 꺾이겠지만 일단 에너지는 살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일단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을 잘 이용하셔서 단기 매매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수로 좀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코스피가 2200을 굉장히 좀 중요한 선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2200을 또다시 좀 맞고 약간은 밀리는 모양새예요.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사실 지금 그 지수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기가 어려운 점이 2200까지 올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은 상황에서 2200까지 잘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수의 방향성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다고는 보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호재성 재료가 좀 더 우세하게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호재와 악재가 거의 뭐 딱딱 균형을 이루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의 종식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2200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또 외국인의 그런 매수가 확실하게 순매수로 전환됐다는 시그널이 보일 때도 2200을 뚫고 올라갈 것 같은데 좀 기대가 되는 점은 최근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 5거래일 중에 4거래일을 외국인이 순매수를 코스피에서 했다. 그런 거는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코로나19 종식보다는 재확산 우려감이 더 커질 때 특히 미국이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망자 수 증가가 크게 있지 않아서 뭐 사망자 수는 잘 잡힌 보다 생각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갑자기 확 늘어나는 모습이 그렇죠. 나타난다면 다시 2100선 그리고 2100선 가서는 거기서 또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데 좀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변동성이 많이 좀 축소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뭐 이게 크게 좀 밀리는 것 같아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지수의 방향성을 예단하실 필요는 없고 기존 박스권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박스권 고점이라는 거는 뭐 다들 인지하실 테니까 약간 비중을 좀 축소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부터 재매수를 하는 시점이 어딘가를 좀 관찰하시는 그 정도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어떨까요? 이제 정말 거침없이 지금 올라서 800을 과연 돌파할 것이냐 많은 기대감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코스닥은 기술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코스피보다는 좀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전고점을 좀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박스권에서 약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기술적으로 830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만 일단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여기서 나스닥이 뭐 급락하는 가능성은 뭐 크지는 않겠지만 많이 기술주가 크게 하락하면서 이것이 하락한다면 아마 코스닥도 동반해서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전체 지수 흐름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락하는데 너무 급하게 오는 종목보다는 조정지 재상승하는 그런 종목 위주로 선별적으로 매매를 하시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보유한다는 전략을 기본으로 개별 종목 트레이딩으로 일단 당분간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2200이죠. 코스피 2200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은지 자세한 내용을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슈 MB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